네, 이제는 수급을 보면서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로드맵 함께할 세 분 모셨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홍은기 SK증권 강남금융센터 차장,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홍 차장님 안경이 바뀌셨네요? 예, 처음 쓰고 출연해봤습니다. 예, 잘 어울리시는데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기가 있나요? 좀 더 냉철해 보이고 싶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조금 더 알겠습니다. 신뢰감 있게 예. 다가가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는지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워낙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로드맵에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릴까 궁금한데 역시나 최근의 흐름들을 나타내듯 대형주가 일단은 많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중간중간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보이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말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의 노란색 말부터 출발합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2가 나왔고요. 하나, 둘, 아하. 최근 또 단골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가 되는데 일단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최근에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네, 네이버는 사실은 외국인 기관 모두 거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주가는 사실은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도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1% 정도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쿠팡 사태는 이제 많이들 이제 뉴스에는 안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이커머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네이버가 뭔가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원래 이제 이커머스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쿠팡처럼 새벽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신선식품 관련해서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광고죠. 물론 이제 광고 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좀 변화가 있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광고 매출은 네이버의 실적을 충분히 떠받쳐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광고 매출로 올해도 저는 충분히 좋은 실적, 영업이익 기대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웹툰 관련해서도 이제 상장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 네이버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거는 쿠팡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STO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STO를 활용해가지고 조각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법안 발의 이런 부분들이 한 작년 여름에 STO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다가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이제 불이 붙여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가 최근 두나무를 합병을 하면서 좀 새로운 성장 모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개화가 되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장 모멘텀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것을 상당 부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AI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 AI 1차 심사에 탈락을 했죠. 약간 이제 중국 모델을 좀 사용을 하면서 조금은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대표 AI 선정이 안 된다고 해서 기술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못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AI 모델은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비즈니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의 AI 이런 서비스가 기업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네이버한테도
기회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뭐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네이버 정말 궁금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궁금한 건 여기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이 종목은 조금 타이밍을 더 볼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이버가 작년 하반기에만 보더라도 이 27만 원에서 29만 원 요 구간을 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이 나온 경우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달리 올라갈 수 있을 걸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도 될지 의견 주시죠. 저는 매수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반년 정도는 한 29만 원, 8만 원, 5만 원 돌파를 못했고 또 한 22만 원 정도 내려오면은 또 귀신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점이 왔으니까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반대로 이 고점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3만 원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닌가. 고점이 뚫린다 그러면 상당히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고 또 외국인하고 기관의 어떤 매수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매력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조정폭이 예상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면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였고요. 자, 이제는 초록색 홍은기 차장의 말을 움직여볼 차례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홍 차장의 첫 번째 종목은 숫자 6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미약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꽤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강한 상승 나오면서 50만 원 뚫어냈습니다. 예, 오늘 시세 한번 크게 이제 분출해 줬는데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한 5, 6거래일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나와줄 준비는 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상승 모멘텀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금일 이제 크게 이제 올랐던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미 작년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GLP-1 계열의 이제 비만 치료제가 임상 이제 3상이 이제 나오면서 40주차 때에 대한 결과 역시도 30%에 대한 체중 감량의 효과가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한국인의 체형과 체중에 맞는 한국인의 이제 맞는 비만 치료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한미약품이 이제 한번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금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두각을 보여진 것 같습니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멕시코에 있는 빅파마 이제 기업이죠. 멕시코 제약사 산페르와 이제 그 에페글레나타이드 비만 치료제 기반의 이제 치료제를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멕시코에 대한 비만 치료제 이제 시장도 사실 상당히 넓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번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2달 정도의 이 횡보 흐름을 끊고 이제 오늘 또 치고 올라가려는 준비를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매수 관망 의견 중에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매수 의견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상승을 이제 기록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일라일릴리라던가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작년 기준으로 51조, 52조 이제 각각 이제 나와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이제 머크사의 키투르다가 사실 이제 전 세계의 1위 이제 제약 매출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이런 비만 치료에 대한 매출이 역전했다라는 이제 작년 그런 이제 이슈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아직 이제 시작 초기 단계이다.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나올 수 있는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가 나왔을 때 큰 상승을 같이 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이제 부분들 대비해서 가격도 30-40% 저렴하게 이제 책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한국인들의 적합한 비만 치료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에피노페그뉴타이드라고 이제 메시 치료제, 지방 간염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이슈도 있습니다. 앞서 한번 이제 JP 모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한미약품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머크사에서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는 이제 시장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이제 두각받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12월에 어느 정도 임상 결과가 나왔고 곧 이제 상반기에 있을 학회에서 발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주가 자체가 최근 5에서 한 10거래일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금일 이제 멕시코 이슈에 따라서 크게 이제 상승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매수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분기 매출 또한 이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경 한미 같은 경우 연간 4천억 정도의 이제 그 가이던스 무난히 이제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밀 화학에 대한 CDMO 시장 역시도 긍정적인 이제 실적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매수할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오늘 나온 멕시코 소식 650억 원대 정도니까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새로운 시장을 연다라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소개였고요. 자, 이제 이화진 차장의 빨간 말을 움직여 볼 차례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막 3칸 가서 에코프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신데 후보는 한전기술, 에코프로, LNC바이오, HPSP 그리고 이미 나왔던 두 종목까지입니다. 숫자는 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과연 어떤 게 나오게 될지 에코프로가 정말 나올지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 3보다 한 칸 더 갑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다음에 있는 LNC바이오가 되겠군요. 자, 앞서서 저희 프락셀 밟을 종목 리뷰 시간에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쉬지 않고 정말 빠르게 달려왔어요. 네, 일단은 실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코스닥 수급도 있긴 하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빠르게 강한 상승 흐름이 보여졌었죠. 결국 숫자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작년 9월에 갖고 어제 이제 저희 회사에서 NDR을 했었는데 숫자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9월에 갔을 때 올해 매출 전망치 가이던스가 한 900억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했던 건 1,500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을 해왔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리토 쪽에 대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4분기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을 진출을 했죠. 싱가포르랑 같이 했습니다. 싱가포르야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만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4분기는 아직 확정치는 아니지만 대략 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좀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올해까지 리토를 보는 게 한 500억까지에 대한 매출을 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국내 피부과도 굉장히 좀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해외 쪽 특히 이제 승인 국가들이 한 10개국 정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목표는 한 20개국까지 올해 이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리토에 대한 성장이 좀 굉장히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1,500억 그리고 리토 쪽에 그리고 500억 그리고 작년에 이제 중국 쪽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메가든 플러스가 1월 달부터 매출을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작년 3분기 때부터 흑자는 전환이 됐고 4분기 때 영업이익률 한 7% 기준인데 아까 리토와 이제 중국 쪽 진출을 포함하게 되면 올해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2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LNC 바이오를 커버했던 유진투자증권이나 이게 그 목표가 추정치가 대략 한 7만 8천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미 근접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직 이 올해 가이던스의 데이터가 밸류에 적용이 안 됐다라고 감안했을 때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 시장 박스피, 박스닥 이렇게 불릴 때 당시에는 실적이 물론 기대가 있었지만 어닝 서프를 기록하고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도 올라가는 경우들, 해석하기 나름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실적 받쳐주면 주가 올라갑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LNC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올해 정말 약진이 기대되는 종목 LNC 바이오에 대한 의견은요? 일단은 요즘에 분위기가 사실 조정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멘텀이 붙으면은 계속 이제 상향하는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외국인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4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이제 올해 사실 우리가 사양식품을 예를 들더라도 사양식품이 원래 한 영업이익률이 5% 되다가 20%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럼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미 리티오가 이제 국내 쪽에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생산은 이제 LNC 바이오하고 유통은 휴메디스가 하죠. 최근에 휴메디스 쪽에 또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가격을 인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진도 클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LNC 바이오에 대한 좀 전망치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NC 바이오까지 매수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세 분께서 선택이 아니죠. 세 분께서 소개해 주신 세 종목은 모두 다 매수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는데 에코프로가 나오려면 이제 유 대표님이 숫자 1이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뭐 백도는 없으니까. 자, 과연 숫자 1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요. 지나가네요. 3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HPSP로 가게 됩니다. 역시나 뭐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뭐 사실은 HPSP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본다면 상당히 가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해서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게 특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HPSP 쪽으로 우세하죠. 약간 이런 부분들도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약간 전공정 투자가 사실은 좀 그동안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저께 새벽에 나온 뉴스 보면 마이크론이 낸드 쪽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투자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이닉스는 당연한 것이고 TSMC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수요가 먼저 꺾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2, 3년은 더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투자가 더 확대가 된다라면 당연히 HPSP의 어떤 매출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대부분이 다 HPSP의 고객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고압 어닝 제품의 중요성은 고난도의 제품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주가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 뭐 하면서 못 갔지만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 특히 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찌 됐든 이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힘을 좀 받고 나가고 있고 거기에 오늘 같이 동참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블록딜 이슈. 올 초에 굉장히 잘 가다가 15% 하락이 나왔었고 당시에 한 34,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종가가 4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매수 관망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적극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네이버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랑 다르게 HPSP는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박스를 보여주다가 오늘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면 충분히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찰나에 오늘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한 75만 주, 외국인이 80만 주. 오늘만 툭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꾸준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은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매도를 보여주다가 최근 일주일에 매수 반전되는 상황에서 오늘 매수가 더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관의 매수가 유입됐다면 이제는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가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레버리지 관련된 ETF 상품 매수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금을 계속 시장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충분히 뭐 이 회사가 2024년도 최고가가 64,000원인데 여기까지 못 가라는 법 없기 때문에 전 충분히 지금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우리가 두려워 말고 매수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PSP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네 종목 연속 매수고요. 자, 다음은 홍 차장의 초록색 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한미약품부터 출발하는데요. 숫자는 4가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솔브레인으로 가게 됩니다. 자, 뭐 오늘 하루 종일 보신 분들은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뭐 시간 지날수록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갔고 결국 거의 꽉 찬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네, 뭐 그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의 그 상승 추세에는 사실 코스닥의 반도체 이제 그 소부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다 같이 이렇게 상승 흐름 같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렇게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가져와 보니까 이번 4분기 이제 매출액이 이제 32조 8,267억 원으로 이제 66.1% 이제 그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9조 1,69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37.2% 이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당사에서도 금일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겠다.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PBR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PER로 해서 조금 더 목표 주가를 상향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최근에 이제 투심이라던가 이런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했을 때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숫자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제 실적 상승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제 그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팹 이슈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바로 이제 지어질 예정인데 3개월 정도 앞당겨서 빠르게 이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도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장비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부장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시가객과 이제 CMP 슬러리에 대해서 국내 1위의 이제 업체로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루두루 다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팹이 가동됐을 때 가장 크게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서 이제 유 대표님께서도 1년, 2년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 역시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제 흐름 기대가 되고요. 정부에서도 코스닥 이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요. 3천 스탁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제 로봇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실적이 가시적으로 뒷받침되고 이런 이제 기업들이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들 많이 못 갔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처음에 90만 원, 100만 원 나올 때 당시에 믿었던 분들보다는 지금 150만 원 나올 때 믿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장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었고 솔브레인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한 증권사에서 38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데 오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40만 원대 주가에 올라선 솔브레인에 대해서는 매수와 관망 중에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팹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장비는 이제 한번 입고 되면은 매출이 이제 그걸로 이제 추후 AS를 제외하고는 딱히 이제 지키는 부분이 없는데 이런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팹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이제 수주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시가격 자체가 계속 이제 증축이 되면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솔브레인에 대한 이런 앞으로에 대한 수주 그리고 매출에 대한 상방은
지속적으로 더 열려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질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산에 의한 그런 이제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런 생산량을 이제 해외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 납품하면서 오히려 매출 캐파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솔브레인의 이제 시가액이라던가 이제 CMP 슬러리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당연히 예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HBM3나 4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작년 초에 크게 이슈가 됐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히려 AI 쪽은 이제 추론 쪽이 조금 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낸드 쪽에 대한 이제 시장들도 크게 이제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100층, 200층, 최대 이제 300층까지 적층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에서는 당연히 솔브레인의 시가격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까지 매수 의견 나오면서 현재까지 나온 모든 종목이 현재 매수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이화진 차장의 말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LNC 바이오부터 출발합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요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하면요. 자, 저쪽 끝으로. 예, SK 하이닉스가 나왔는데 앞에 소부장 종목들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들을 두 분께서 다 많이 해주셔서 어떤 또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실 게 남았나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오긴 했죠. 결국에는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일단 자사주 소각이랑 초기에 이제 SK 이제 하이닉스와 관련된 낸드 이제 솔루션 공장 설립을 좀 중요시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는 총 한 3,700만 주가 있었는데 거의 1,500만 주. 그 3분의 1을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했죠. 이게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EPS가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EPS가 단기 순이익분의 발행 주익수죠. 발행 주익수가 줄게 되면은 당연히 주당 이제 순이익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제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하이닉스에 대한 가치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이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JP모건에서 나왔던 스트릿 컨센에 대한 한 17조에서 18조가 나왔어요. 최대치가 21조까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19조별은 충분히 잘 나고도 남았다라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 내일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은 삼성전자도 사실 반도체는 17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20조 정도는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SK 하이닉스 콘콜에서 이제 사실 기대하는 바는 이미 주주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IR 자료에서는 충분히 내포가 되어 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올해 목표치 중에서 과연 HBM 비중을 얼마만큼 이제 가져갈 것이냐 아마 이제 오늘 나왔던 IR 자료에서도 이미 고객사와 관련한 HBM4 이미 양산 준비를 마무리되었다고 하죠. 원래 이게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수 있는데 먼저 HBM4에 대한 계약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분기까지 계약은 끝났어요. 대신에 이제 컬 테스트가 통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나왔었고 아마 SK 하이닉스는 한 2월 정도쯤에 충분히 컬 테스트 통과되면은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될 텐데 이번 핵심은 영업이익률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58%, 60% 정도 나왔죠. 그러면서 지난주 실적 발표가 나왔던 TSMC보다 훨씬 더 많은 목표치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무리 어제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의 공장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지금 공장은 이미 2년 뒤에, 3년 뒤에 완공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급에 대한 쇼티지 효과는 충분히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SK 하이닉스는 아마 당분간 좀 꾸준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을 불과 몇 개월 전으로 돌려보면 한 6만 전자, 30만 닉스 정도 할 때 HBM4를 두고 점유율을 두고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사야 되냐, SK 하이닉스를 사야 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와서는 그런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도 주변에서도 주식 안 하시는 분도 많이들 하시죠. 예. 그냥 사고 공인인증서 지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고. 네, 삼성전자도 뭐냐면은 하이닉스야 이제 본격적으로 낸드 쪽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 수익성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 3보다 마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대신에 삼성전자는 뭐냐? 일단 파운드리 쪽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클 것 같습니다. 이번 뭐 TSMC는 아무리 이제 애리조나 공장에 한 4개 정도 추가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퀄컴이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제 다른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사실 TSMC에 지금 굉장히 맡기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운드리의 올해 상반기 오늘 뭐 두산 테슬라도 굉장히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효과도 시장에서 부각될 거고 중국 쪽에 들어가는 H200 같은 경우도 이게 H200에 들어가는 게 HBM3 8단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SK하이닉스 사실 들어갈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 11월쯤에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중국 쪽에 들어가는 이제 HBM 물량이 좀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그에 대한 사실 논리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수 관망 의견도 매수 답변을 주신 걸로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알아봤는데 뭐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그 반도체 소부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은 종목들 쭉 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반도체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아래쪽에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앞으로 또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될지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노란색 유창희 대표의 말이 움직입니다. 숫자는 6이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하면 어디로 갑니까? 현대차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도 최근 뭐 계속 주목도는 높으니까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공교롭게도 최근 시장 좋을 때 현대차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아틀라스 로봇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단번에 현대차가 주가가 30만 원 왔다 갔다 하던 주가가 60만 원, 어쨌든 장중에 59만 원까지 거의 90% 정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100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건데 그 올라왔던 논리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도요타를 제외하고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요 그 완성차 업체들이 PER이 한 4배, 5배 정도밖에 못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도요타만 한 10배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게 영업이익률이 그들 업체보다도 한 3배 가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대기아는 이미 영업이익률이 도요타만큼 한 현대차 기준으로 따지면 8%대, 그리고 기아는 한 10% 초중반 정도의 영업이익률 달성한 지 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움직였는데 성장 모멘텀이 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 로봇을 공개하면서 아,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동안 우리가 좀 우리끼리 우리나라 로봇 기술 얼마 되겠어?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투탑이지. 네, 투탑이지. 뭐 우리나라는 뭐 산업 공장용 이런 거밖에 못 만들지 않나?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자율주행 쪽이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FSD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꼭 현대차 독자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 같이 알파마요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협업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이 부분도 자동차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도 수급 로드맵이니까 수급 부분도 좀 보였으면 네. 좋겠는데 이게 올라갈 당시에도 의문을 가졌던 게 외국인이 영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뭐 지금도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사실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는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해줬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들은 일단 일정 가격 이상 올라오게 되면 좀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오는 경우는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것을 또 이겨내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기간 조정을 이제 가격 조정은 좋고 기간 조정이 줄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다라는 거는 전 절대 나쁜 전략은 아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또 이렇게 매수하셨을 때 조금 오른다고 해서 매도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면 아까 이하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인증서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도 매수 의견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한 종목당 2분 정도씩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문기 차장의 마지막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요. 숫자 4가 나왔습니다. 4칸 전진하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현대차 다음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옵니다. 오늘 시총 다시 되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3위로. 예, 오늘 그 의미 있는 이제 뉴스가 나와서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결국에 이제 장 막판 들어서 조금 이제 다시 되돌림 이제 윗꼬리 달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에코프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비슷하게 같이 가는 섹터니까 같이 이제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일 이제 개인이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최근 이제 4거래일 동안 매수가 이제 많이 들어온 점이 이제 에코프로와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외국인 기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수급 자체가 좀 이제 많이 양호하게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금일 크게 이제 올랐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개인들 이제 위주로 이제 좀 들어오면서 금일 이제 뉴스 자체가 미국 이제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이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 100%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미국 쪽에서도 배터리 업체로 이제 선정하겠다라는 부분들 사실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작아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고출력을 이제 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LFP 배터리보다는 삼원계 배터리인 이제 NCM 배터리가 조금 더 이제 부각을 받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았나 이제 싶은데 수급적으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윗꼬리를 이제 달고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와 관망 중에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 삼성 SDI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이미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ESS 로봇까지 이런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중국산 이제 업체에 대한 이제 배제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국내 이제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분할로 매수해보는 관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8종목이 소개됐는데 모두 다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장세가 느껴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화진 차장의 종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게 나올까요? 숫자는 3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두산 에너빌리티군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 원전 섹터 마찬가지고요.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연속성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GE 보노바가 실적 발표가 났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간 수주가 이제 특히 이제 빅테크 업체 쪽으로 굉장히 물량이 좀 많이 좀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달 연간 수주가 328억 달러입니다. 그만큼 마진도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고 이번 지난 3분기에도 GE 보노바 CEO가 항상 얘기를 해왔던 게 그동안은 이제 유틸리티 업체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수주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빅테크 업체 쪽으로 굉장히 크게 선회되게 되면서 굉장히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GE 보노바가 지분이 시장 점유율이 한 25% 그리고 지멘스 그리고 미쓰비시가 보통 빅3를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쪽으로 이제 테슬라 물량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변목 현상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내일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지난주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젠슨왕과 일론 머스크가 똑같은 얘기를 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SMR이나 대형 원전 쪽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것이다. 그게 아마 내일 좀 원전 쪽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의견은요? 적극 매수입니다. 적극 매수.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고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9종목에 대해서 모두 매수 의견이 나왔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